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오늘은요, 치매보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높아지는 만큼 어렵다고 느끼셔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다고 해서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치매보험 쉽게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치매보험 준비 방법 살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톡톡 보험 처방전에서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시는 자녀분의 보험을 확인을 원하시는 부모님의 사연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준 CI 보험 이대로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소통도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 자, 치매라고 하면 사실 생각도 하기 싫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늦은 게 치매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은요,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린다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서 치매 대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치매보험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생명보험사가 좋은 건지, 손해보험사가 좋은 건지, 또는 매월 지급해주고 있는 월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요, 약 771만 명 정도 되었고요. 이 중에서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가 약 79만 4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꼴이 조금 넘는데요. 자,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네. 요즘에 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약 83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치매 환자 역시 2020년 기준으로는 84만 명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치매 환자 인구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요. 또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환자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가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와 가족 고통이 가장 큰 질병도 치매라고 하는데요. 물론 다른 질병들도 걸리게 되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이 치매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까지 이 삼중고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치매가 온다면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우리 가족에게 치매가 온다면, 자, 처음부터 급속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건망증부터 시작을 해서 깜빡깜빡 기억이 자꾸 안 나기 시작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상냥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막 공격적으로 소리도 지르시고 짜증도 많이 내시고요.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잦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평상시와 좀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우리 가족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직도 계좌번호 외우고 계시고 또 내 번호도 외우고 계시는데 아니야, 치매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하기까지는 전문의가 혈액 검사도 하고요. 영상 검사도 하고요. 또 인지 기능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치매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이 되었다면 부정하지 마시고요.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했을 때 이 치매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치매는 완치가 힘들지만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발견을 하고 치료에 매진을 하셔야지만 아주 천천히 완전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악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됐을 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계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진짜 잘해드려야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 치매 환자분이 옷도 거꾸로 입으시고요. 목욕도 잘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라고 막 잔소리를 해야지만 겨우 목욕도 하시고요. 또 아침에 나가셔서 콩나물을 사갖고 오셨는데 점심때 나가셔서 또 콩나물을 사갖고 오세요. 저녁에 나가셔서 또 콩나물을 사갖고 오세요. 가족분이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 안에 콩나물이 쌓여 있습니다. 자, 한숨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치매 환자분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발 콩나물 좀 사오지 말라고, 지금 보라고, 왜 자꾸 나가셔서 콩나물을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2번, 3번, 4번 사갖고 오시더라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콩나물도 잘 사갖고 오시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치매 환자분 기분을 좋게 하셔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내가 콩나물을 사갖고 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다음부터 또 안 사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막상 그 현실에서 사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상기를 해서 화를 줄이시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요, 대부분 자녀분들이 과거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죄책감에 많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치매는 형벌적 질병이 아닌 약 7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에 대한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또는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누구라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고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치매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잘 알리지 않죠. 우리나라 분들은 내가 잘 보살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혼자서 또 간병하시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서 혼자 치매 환자를 6시간 이상 보살폈을 때 노인 학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노인 학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위압감이 들게 하고 공포감이 조성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노인 학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돌보시면 안 되고요. 자, 주변에 간병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나라에서 국가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받아줍니까? 치매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나중에 또 보험금 지급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 받기 전에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치매 보험이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치매 보험은 이 CDR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CDR 척도는 인지 기능 및 사회 기능 이제 그런 거를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값인데요. 그게 0점, 0.5점, 1, 2, 3, 4, 5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매 보험은 이 1, 2, 3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CDR 1점일 때가 이제 경증이라고 하는데 자, 경증일 때 얼마를 보장을 해주는지 자, 대부분의 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경증 이하의 환자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에서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아야겠고요. 그리고 중등도일 때 얼마, 그리고 중증일 때 얼마를 보장해 주는 회사를 찾는데 여기서 자, 이 중증일 때 월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특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30만 원, 형편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매월 지급을 해주는데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최초 12회까지는 보증 지급을 해주겠습니다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24회까지 보증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회까지 보증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중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공교롭게도 한 2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기간 동안에는 월 생활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 36회까지 보증 지급하는 회사가 가장 길기 때문에 12회, 24회보다는 36회까지 보증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셔야겠고요. 또 언제까지 주느냐?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5년까지만 지급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10년까지만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회사가 있고 요즘에는 우리는 종신 살아 계실 때 동안은 계속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거는 36회 최저 보증 지급을 해주면서 종신까지 월 생활 자금을 지급해주는 회사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자, 간단하죠.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CDR이 뭐고 1점일 때 뭐고 월 생활 자금은 어디에서 받는 건지 감이 안 잡히셨을 텐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증일 때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중증일 때 CDR 3점일 때 월 생활 자금을 지급 보증을 36회 이상 그리고 종신까지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자, 가입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경증, 중등도, 중증, CDR 1, 2, 3점입니다. 이때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매월 생활 자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으로 선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회사는 36회 보증 지급을 해주고 최대 언제까지? 살아 계실 때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매 보험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좋은 회사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치매 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건강보험의 어떤 특약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담보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바로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그렇습니다.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만 여기에 치매 관련 담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CDR 2점, 3점, 4점, 5점일 때 내가 가입한 금액에 장애율을 곱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아까 치매 보험에서 CDR 1점이 없죠. 1점. 경증 치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CDR 1점 경증 치매 때 진단비 그리고 월 생활자금이 없네요. 월 생활자금만 2가지만 추가하셔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월 생활자금 이번에는 이제 50만 원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최초 36회 보증 지급을 해드리고요. 언제까지? 종신까지, 살아 계실 때까지. 매월. 요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도 이상 치매 진단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CDR 1점입니다. CDR 1점일 때 5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정도 추가를 하자면 자, 치매로 입원을 했을 때,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것 외에 우리가 간병인 지원 특약이라고 있죠. 그것은 일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보통 수많은 질병과 또 수많은 상해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병인 지원 특약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치매 입원 간병인 지원 특약은요.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입원했을 경우에만 간병인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40대 같은 경우가 약 300원에서 5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50대에서 60대 같은 경우가 1,000원에서 2,000원 이내로 이 해당 특약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렴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질병과 상해로 인한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 특약이 아니고요. 치매로 진단받으시고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자, 일반 간병인 지원 특약도 마찬가지고 치매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 특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자, 갱신형은 3년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지만 워낙에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면은 치매보험을 괜찮게 가입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치매 관련해서 또는 또 이 치매 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가족의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자, 치매를 인정하고 질병임을 이해해서 짜증 내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환자분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5가지 보장 항목, 월 생활자금, 또 간병인 지원, 또 CDR 1점과 2점, 3점에 대해서 아신다면 치매보험 어렵지 않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보험에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있다라면 거기에 또 치매에 대한 담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서 치매보험 가입하시는데 유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적립금, 치매보험에 적립금을 추가했을 때 나중에 만기가 돼서 내가 넣은 적립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적립금을 추가했을 때 거의 내가 넣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 굳이 넣을 필요 없으시고요. 순수 보장형으로 보장만 받으시는 상품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치매로 진단받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매보험에 가입하실 때 지정 대리 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에이, 내가 무슨 치매야 이렇게 넘기셨다면은 요즘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서 뭐 건너 치매에 걸리셨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다 보니까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린다면 이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에게도 치매 보험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는 만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주신 것 같고요. 자, 다 같은 치매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내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만에 하나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뭐 몇 번이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따져볼 게 정말 많다고 하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62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4112님께서 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치매보험의 이 보장의 나이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최장으로 몇 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오래 사는 만큼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몇 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요즘 나오는 치매 보험은요. 과거에는 80세 만기, 그다음에 90세 만기, 현재는 100세 만기까지 상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치매 보험 같은 경우 100세 만기로 설정했을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까요? 90세 만기로 설정했을 때가 보험료 대비 혜택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보험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유가 있으시면 100세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또 보험료가 신경 쓰이시면은 이제 9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하시면은 뭐 100세 길게도 가입이 되지만은 보험료를 생각해서 한 90세 정도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다음은 7645님께서 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약을 복용을 한다면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본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병자로 가야 되는 건지 아마 약을 드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럼 유병자로 가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고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이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고요. 또 간편보험으로 해서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사항이 간단합니다.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더라도 이 치매 보험의 고지사항은 내가 과거에 치매나 뭐 뇌출혈, 뇌 관련해서 뇌졸중 그리고 중대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만 확인을 해서 없으면은 일반 표준체 치매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신다고 해서 뭐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똑같이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거 참 고맙네요. 약을 드신다고 해도 몇 가지만 통과를 하면은 건강체 기준의 치매보험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뭐 유병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 치매라는 질병이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얼른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주로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린 시간이죠. 자, 오늘의 사연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4, 5년 전쯤에 지인의 설득으로 대학 들어가는 자녀의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사는 보장도 잘 돼 있고 환급금도 있어서 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입해준 CI 보험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좋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험 플랜 119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도착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의 보험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녀분께서 대학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분도 너무 좀 설렐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기쁘시면서도요, 요즘요, 주변 환경이 너무 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CI 보험을 가입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보장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험을 보통 가입하거나 네. 혹은 이제 우리 자녀들 또는 부모님의 보험을 만들어 줄 때는요. 대부분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거지만 목적에 맞게끔 그렇죠. 목적에 맞는 어떤 보험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합당한 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CI 종신보험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예. 들으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의를 주셔서 제가 한번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셨어요. 당시에 두 가지 가입을 하셨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CI 종신보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해보험에 실손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셨어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에 이제 이 어머님의 목적은 우리 아이의 보험이 우리 아이의 나이치고는 좀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요거를 가입해서 우리 아이가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요거를 좀 내주다 보면 그래도 요 가격만큼의 어떤 예. 그런 보장과 그런 값어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때까지는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가지의 보험을 합치면 한 25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 자녀분께서 물려주시면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보험을 어느 정도 이제 내 경제력에 받쳐주는 한은 네. 내가 좀 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고 나중에 또 보험을 가입하느니 이번에 보험을 제대로 들어서 그렇게 가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의 보험을 이제 좀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보험들을 이게 이제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요. 과거의 일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요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라든지 오, 이런 네. 새로 나온 특약들 많잖아요. 예. 그런 특약들이 없으니까 나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그런 특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험이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최선의 선택이었냐 아니면 오. 좋은 쪽의 선택이었냐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우선은 CI 종신보험은 저희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장의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과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을 묶어놨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암이나 그냥 뇌졸중, 그냥 급성심근경색은 안 되고 보장을 받기 중대한이라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장을 받기가 일단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종신보험으로서의 어떤 역할, 뭐 사망을 하면은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나중에 사망을 하지 않고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어떤 노후 자금을 위한 이 앞에도 이제 이 어머님의 말처럼 연금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환급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환급률이 좋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보험들이 과연 5년 전에도 최선의 선택이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금액이 좀 많이 비싸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갱신형 특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어머님의 목적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낼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내주고 나중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갱신형 특약들이 굉장히 많죠. CI 종신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른 보험에도 갱신형 특약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특약, 앞으로 비싸질 수 있는 특약들은 굉장히 많이 갱신형으로 보장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의 보험을 예를 들어 10년 혹은 15년까지 내준다 하더라도 예. 자녀는 이걸 물려받아서 100살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도 20만 원 중반대인데 그렇죠. 계속해서 오르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렇죠.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네. 지금 이 자녀가 처음 가입했을 때가 20대 초반인 거를 감안하면 거의 80년을 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색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당연히 20대, 30대에는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서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자녀도 언젠간 40대, 50대, 60대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그때 돼서 혹시라도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같은 만성질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보험 리모델링을 받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건강 상태라든지 좋지 않은 나이가 되는 거고 설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나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뭐 이때 당시에 최선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리모델링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좀 잘해본다면 어떤 것부터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험에는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죠. 혹은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어떤 뭐 무슨 라이프 이렇게 붙은 네. 그런 보험사들을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무슨 손해보험, 무슨 화재보험, 무슨 해상보험 이렇게 붙은 보험들을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보험은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험회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끼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S생명이 S화재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회사 혹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이 보험들이 하는 일과 그 각각의 장단점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 각각의 기능을 장점만 섞어서 가입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저축이나 연금, 노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사망에 대한 대비를 원하신다면 생명보험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녀의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을 사망보험금을 신경 써서 가입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물론 이 자녀도 언젠간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입을 해야지 환급률도 올라가고 어떤 이자라든지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명보험에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특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자율이 높고 가장 사업비를 덜 떼고 가장 최저보증 이율까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얼마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의외로 좀 단순할 수 있어요. 내가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낸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어느 보험사의 어느 상품이 가장 많은가만 따져주면 됩니다. 이걸로 생명보험에 있는 어떤 종신보험을 선택할 땐 요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은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고 각각의 특약들이 저렴해서 어떤 보장 범위도 넓고 크면서 그 똑같은 보장일 땐 가장 저렴한 회사, 그 다음에 똑같은 금액일 때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거나 큰 회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했을 때 보장을 받길 원한다면 손해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나의 어떤 재테크라든지 나에게 어떤 저축이나 노후 연금을 선택하신다면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둘 다를 가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그렇게까지 네. 할 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강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난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 치료비를 충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올지 한 가지 질병만 올지 5가지 질병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요. 또 그 돈을 그대로 잘 모아서 정말로 다 치료비에 쓴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에 있는 보장성 보험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의 어떤 저축과 관련된 이자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이자율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 적금을 들 때도 A라는 은행은 3%고 B라는 은행이 3.5%라면 B가 더 많이 주겠네 하고 3.5%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에는 사업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율과 나중에 내가 돈을 받을 때 이율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내가 처음에는 이자율이 높아 보였지만 사업비를 많이 떼면 그것도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자율에 집중하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입 설계서라든지 이런 예시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보장 위주로 저희가 가입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팠을 때 쉽게 받으려면은 범위 설정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일단 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좀 보험사에 따라서 어떤 암은 몇 프로, 어떤 암은 100% 이렇게 주는 보험사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단 신경을 써야 되고 과거에는 암에 대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단일 질병으로는 뇌나 심장 쪽의 어떤 질병 쪽에서 사망률 그것들이 더 높아진 지가 조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녀분의 경우는 CI 보험을 선택함으로 해서 뇌출혈 그리고 손해보험에도 뇌졸중까지만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 100%. 이 그림 뭐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제 그쵸. 대부분 다 아시겠죠. 100%짜리 그러니까 최대한 범위가 넓은 걸 선택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심장 또한 마찬가지죠. 심장은 중간 단계인 뇌졸중 같은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를 들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거보다 더 범위가 달라진 뭐 예를 들면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장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성 심근경색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체 심장 질환의 딱 9%만 보장을 받는다. 하다못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협심증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 특약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꼭 가입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특약이고 보장 범위가 이 그림 하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표에 나오는 거는 주요한 우리가 받기 쉬운 것들만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앞서 이제 우리가 치매보험도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봤지만 치매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 노화가 되는 모든 부분이 다 보장이 되는 거죠. 네. 뭐 시력, 청력, 그다음에 치아는 뭐 당연히 사실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보험을 따로 또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치아를 그대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치아 보험을 따로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자연스럽게 결손이 돼서 또는 치아보험 가입을 따로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오래 앉아 있잖아요. 오래 그렇죠. 앉고 자세가 네.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깨, 허리 그리고 자세가 잘못되면요. 뭐 요즘 거북목도 굉장히 좀 화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자세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척추라든지 경추, 요추에 무리가 와서 우리가 보통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물리 치료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뭐 침도 맞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진단명이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뭐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내 진단명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어깨 관련 또는 이 목 근육 관련 뭐 이런 척추와 관련된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진단명을 잘 유의하셔야 되고 그 전에 보험을 다 정비를 해놓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부분도 보장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장도 해줄 분 좋네요. 보장도 당연히 해주고요.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젊은데 네. 운동을 하다가 뭐 요즘 이제 뭐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내가 이제 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물리치료 몇 번 받았다. 침 몇 번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보험에서 생각할 때는 디스크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리모델링 할 때 네.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 전에 보험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도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큰 병도 걱정하잖아요. 암이나 뭐 아까 봤던 뇌졸중 뭐 혹은 심장 쪽 질환, 당뇨병 굉장히 큰 병들도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 당뇨가 나오게 되면은 자기 관리가 잘못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네. 암에 걸리게 되거나 뇌졸중이 온다면 당연히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큰 병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아무 병이 없이 그냥 오는 노화든 간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내 경제력이 상실되어가는 어떤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이 될 것이고 내 어떤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뭐 가장 범위가 넓은 그런 특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 80% 미만 혹은 3에서 100% 이 특약이 없다면
꼭 지금이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 같은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또 네. 코로나가 지나가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험은 그것들이 나와야 만들어지지만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어떤 신체 기능의 마비라든지 신체 기능의 어떤 후유장애가 온다라고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유일하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만큼 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빼곡한데 이건 그냥 일부다.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몸을 바꿔서 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뭐 망가지면 고쳐 쓰고 그대로 들고 살아야 되는데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좀 받을 일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예시로 본다면은 뭐 눈, 코, 뭐 귀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큰 예. 병이 오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분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뭐 시력 저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의 보청기를 사드려야 돼서 알아보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호흡 관련된 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기능, 치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척추, 그다음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냥 내 몸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진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의 경우는 치료 후에 75% 이상이 후유장애가 남는다라고 해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3%부터 시작해서 보장이 되고요. 그 후유장애의 율이 커지거나 그 병이 좀 더 깊어진다라고 하면 후유장애에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암 진단비나 무슨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같이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후유장애가 커질수록 또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에 또 나오면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 무한 반복해서 지급하는 특약은 후유장애 특약밖에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연세 있으신 분들, 저 뭐 부모님도 그렇고 백내장 수술도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3에서 100%라는 게 쉽게 보장받을 수 있겠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막 입학하신 자녀분이잖아요. 그런데 갱신이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만약에 이대로 들고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뭐 당연히 이제 갱신형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년 납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 20, 30년 동안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보험을 알아보거나 내 보험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봤자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갱신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가입할 때 부모님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부모님 또한 20년 납이다라는 얘기는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만 갱신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갱신형 특약은 만기 시까지,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80세 만기라면 80세까지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자녀의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의 친구는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고, 이 친구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조금 저렴하게 가입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친구의 보험은 이미 납입이 끝납니다. 납입이 끝나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되겠죠. 설사 처음에 가입할 때 조금 모자라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는 나는 보험료 낼 돈은 없으니까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새로운 보험도 이미 기존의 보험이 뼈대가 잘 되어 있으니 조금 내가 더 부족하다라는 거, 혹은 내 어떤 건강에 조금 이 부분이 나한테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만 잘 채워서 추가로 보너스로 가입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자녀분 같이 갱신형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40살이 되었건 50살이 되었건 내 보험료 납입이 끝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굉장히 좁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새로 채워야 될 보장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존 보험의 납입은 아직도 많이 남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납입 보험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녀분은 저렴하지도 않아요.
5년 전, 6년 전에 25만 원 정도의 보험을 20살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가입시켰기 때문에 저렴하지도 않을 뿐더러 CI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률 동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효과도 굉장히 미미한 거죠.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은 있을 거긴 하지만 그 금액이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그런 어떤 환급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나중에 40살, 50살이 됐을 때 이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을 뻔했던 거죠. 20년 만기만 보고 이때쯤이면 내가 보험료를 안 내는구나.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텐데 지금 갱신형 보험 들고 계신 분들 꼭 오늘 증권 열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는 만약에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는 비갱신 보험료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당연히 이제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사실 갱신형 보험을 그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고객들이 보험의 어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위험률이 올라가면 우리도 보험료를 올릴 거야. 그래서 그 손해를 충당할 거야라는 게 어떤 보험사들이 갱신형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어떤 그 질병이 올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보험료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암 진단비가 너무 비싸진다라는 얘기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때 나이를 좀 먹었을 것이고 그때 가면 나도 암이 무서울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암보험을 안 들 수는 없을 것이고 해지할 수는 없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의 위험을 본인이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게 갱신형 특약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갱신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해 봤고, 자, 대학에 막 입학하시니까 이제 희망을 안고 좋은 보험을 물려주시면 좋잖아요. 어떻게 리모델링 플랜을 좀 짜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당시에는 무해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때 무해지 보험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추천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20대 분들에게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좋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도 이제 보험사들마다 거의 다 있죠. 그 중에서도 각각의 특약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총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보장이라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겠는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특약을 위주로 해서 보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가를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험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험을 만들 때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가족력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외가 쪽에는 이러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 우리 친가 쪽으로는 또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좀 고려를 해갖고 보험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아이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유전적인 어떤 그런 질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낼 수 있는 여력과 한도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지 아까도 앵커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이 보험료가 나중에 자녀가 물려받았을 때 자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암 진단비나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요. 지금 요 정도의 뼈대만 갖춘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자녀 보험들은 요 정도로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춰진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리모델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험사에 따라서 한도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고 어떤 보험사는 2,000만 원, 어떤 보험사는 또 3,00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같은 보장이라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까지 꼼꼼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내가 너무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아는 그런 좀 정보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화 주셔서 좀 저희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자녀분께 이 보험을 물려주시기 전에 연락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이 뭔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은 내가 생각한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의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나도 갱신되는 보험을 들고 있거나 CI라는 글자가 써 있는 보험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어두고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더블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